오랜만에 뵙네요. 네, 10년 됐죠? 네, 벌써 뵌 지가 벌써 10년 됐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 10년 전, 정확히 보면 그게 2012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학교 폭력이 아주 사회적으로 크다는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그 대구 그 케이스였죠? 예, 예, 그 예. 부교사인 그 학생, 중학생한테 자살 사건.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가지고 당시 그 학폭에 대한 그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자.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서 각자 이제 견해를 밝히고 그거를 이제 모아서 이제 정책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조 대표님이 그 당시엔 조 대표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때 계셨는데 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각자 한 5분, 10분씩 쭉 그 20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각자 정말 그 대개 이제 교수, 박사 이런 분들이 자기의 전공에 입각해서 아주 그 아주 뭐 논리적으로 아주 그럴듯한 그런 해법들을 내놨죠. 제 기억에 이제 인성을 공부하신 그 박사님은 우리나라 이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어린이들이 그런 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인성교육부터 해야 된다. 이런 해법도 내셨고 또 체육학 전공하신 교수님은 이 요새 어린이들이 워낙 발육이 좋아가지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체육 시간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이걸 그 발휘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학폭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하나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환경학을 하신 분이 이 우리 대기 중에 오염물질 중에 사람을 이렇게 폭력 쪽으로 만드는 그런 그 요소가 있어가지고 공기를 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그때 하셨던 기억이 나요. 뭐 하나는 다 참 맞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뭔가 좀 뭔가 이렇게 현장 얘기 그러니까 현장에 저게 접목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조 회장께서 그때 사실은 뭐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시고 그런데 현장에서 정말 그 따님의 그 아픔을 느끼시고 그 당시 제가 듣기로 우리 저 음식점을 아주 크게 하셨다고 제가 기억나요. 예, 그러다 그걸 집어치우고 그 따님과 같은 그런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이제 바치신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고 전국에서 이 그런 학부 문제가 생기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인접한 도시 예컨대 뭐 분당과 성남, 일산과 고양 이런 데서 좀 여유가 있는 그 부모들이 있는 곳의 자녀들에 대한 이 교육 그리고 학폭의 문제와 좀 경제적 여유가 좀 약한 쪽의 이 이슈들이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유가 있는 쪽에서는 사실은 지금 뭐 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적을 올려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게 이제 목적이고 오로지 그 지향적인 것만이 아닌 그런 거를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곳에서는 오히려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인성 같은 게 오히려 더 강조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 폭력 문제도 좀 다르게 나오나요? 좀 예컨대 분당 지역의 폭력과 성남 지역의 폭력이 좀 그 성격이 다를 수가 있나요? 어, 폭력에 대해서 되게 좀 저는 폭력보다도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폭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인성교육에 많이
인성 교육을 우선시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아이들이 친구 속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애쓰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성적 또 위주의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 아이가 기죽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폭력을 당했을 적에는 되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그걸 세워주고 싶어서 더 부모님들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 아이가 또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가해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인정을 안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다. 피해 학생들이 피해가 오히려 원인 제공을 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일단은 제일 먼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해서 우리 자식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정당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시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한다. 우리 아이는 모범생이다. 그게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가해자의 부모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해한 학생들도 그 아이들도 잘못한 거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이도 거기에서 반성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그늘 속에서 내가 한 게 뭐가 잘못한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아이한테는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아이는 자기는 해도 이거는 당연한 그러니까 정당화가 돼버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럼 오히려 그렇게 좀 여유가 있고 학력지향적인 곳일수록 이 학폭 문제가 더 해결이 어렵겠네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 학생보다는 가해한 학생들이 에너지들이 더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전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부 못하고 찌질하고 그런 애들이 말썽치고 피우고 사고 그거는 이제 아니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사회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 되게 보면 모든 게 인정을 면죄부를 준단 말이죠. 면죄부도 주고 그리고 그 아이는 늘 인정만 받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왜 그랬기보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부터도 저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공부만 잘하면은 내가 최고 대접받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면죄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서 늘 무엇을 하든 그렇게 아이 평가해 준다는 게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그 우리 조정실 회장님을 통해서 학폭의 그 피해자를 어떻게 반듯하게 살게 해주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왔는데 오히려 정말 가해자가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고 그 가해자보다도 부모들이 더 큰 문제고 가해자 부모들이 이걸 깨닫지 않아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정말 그 건전한 상식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드네요. 네, 제가 늘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꼭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저기 학교 폭력 얘기를 하면은 지금 학부모인 자녀들은 우리 아이가 피해 입을까 봐만 걱정을 해요. 우리 아이가 누군가 가해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피해 입을까 만 걱정하는 걸 가장 저기 아이한테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는 내가 위험 장소에서 피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남을 절대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이 잘못된 게 무슨 문제가 생겨나면 엄마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얘기들 많이 그 하시잖아요. 표현이 아주 절실하게 들리는데요. 요새 우리 사회 문제점을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네요. 그 가해자 자녀에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정말 학력지상주의의 아주 극심한 폐단이 아주 그대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부모님, 교사, 학생들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저기 예방교육을 하자 했어요. 시키자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 피해 나오기 이전에 모든 부모들한테 예. 부모님들한테도 교육을 하자는데 여기 학교에 맞벌이니까 학교 오기 힘드니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저기 성폭력처럼 대개 직장인들 학부모니까 하자 그러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애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강당에다 몰아놓고 그냥 한꺼번에 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그러니까 시간만 채우는 하자고 그러면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하는 사람이 현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 뭐 그 건수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현장에 절실하게 도움이 안 되는 예, 그런 형식적인 것만 하다 끝난다 이거죠. 예, 형식적으로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집하기 힘들다고 저기 학교 행사 있을 적에 와서 10분, 15분 해달라는 학교도 있고요. 거기에 예. 무슨 예방 교육을 할 것이며 그렇죠. 또 어떤 때는 그나마도 하니까 통신문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용조차도 제가 20년 전에 본 그 내용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고, 예. 그런 교육으로 해서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해법이 이제 필요한데, 뭐, 그러니까 우리 조 회장께서 뭐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주무장관이 아니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안을 한다면 어떤 제안을 하시겠어요? 저는 제일 먼저 뭐 어떤 것도 그렇지만 피해자의 얘기를 먼저 저는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자의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게 피해자의 부모님이 아이의 사고가 나서는 한탄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걔가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때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때 걔가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그때 대처를 했다면 처리를 했다면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또 피해자 짚는 자녀가, 게 예. 학교에서 이게 문제고 이런 게 문제였구나. 이런 거를 미리 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는 어떻게 대처하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현장의 얘기들이 이거를 좀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대책이고 정책이고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또 부족한 게 뭐냐면 현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게 적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듣는다고 오지만 사전에 다 각본 짜가지고선 저 답변 받으니까 뭐 장관, 차관, 실장, 국장 같은 사람들 오면은 진짜 얘기는 하나도 못 듣고 가죠.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계속 뭐 할 때마다 저희가 자꾸 제안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라 하니까 무슨 이렇게 연구 기관 같은데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피해자 좀 보내달라 그러는데 2명 보내달라 그래요. 2명. 2명 보내주면은 이제 2시간 인터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자료집이나 그런 매뉴얼이 2권이 나와요. 2권이 나와요. 그래서 둘. 2명의 피해자를 2시간. 대상으로 2시간 인터뷰해서 2권의 책이 나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얼만큼 그렇죠. 보니까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을 많이 우리한테 가져왔지만 학교 폭력은 상대적으로 좀 건수는 많이 줄어들지 않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 담당 장학사분들이 저번에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안 와서 학교 폭력 팍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왜 더 늘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이버상으로. 사이버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게 더 위험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학교폭력, 실질적인 학교폭력, 따돌림 같은 거나 폭행 같은 경우는 눈에 마주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이버는 24시간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24시간.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네, 이거는 그러니까 피학생들한테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걔네들 눈에만 안 띄면 됐는데 이제는 24시간 감시해요 그냥. 근데 사이버야말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 가해 학생들이 정말 그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되면 못할 텐데. 근데 애들이 그런 거를 염려하면은 근데 애들이 되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보면 요즘 무리지어서 하거든요. 무리지어서 하면은 괜찮을 거라 좀 자기의 죄가 좀 희석된다. 희석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아직도
우린 법정 미성년자라 처벌이 없다고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이버는 정말 위험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 뭔가 드러나면은 확산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기 전체적인 사이버 폭력 때문에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그때들 막 고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답답한 게 전 그때 제안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딴 것보다 제일 먼저 삭제 기능부터 가져라.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이 사이버상은 금방 확산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애들이 이렇게 장난삼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이버상으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요즘 저희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음란물에다가 이렇게 얼굴만 붙이는 거 그런 것들 막 하고 그러는데 이게 확산되면 얘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삭제 기능부터 가져야 된다. 조사 이전에 앞서서 일단은 들어오면 삭제 기능부터 발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조사해가지고 해야지 하루 이틀 새도 퍼진다. 그것부터 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는 급히 받아들여져가지고 워낙 다급하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청서부터 막 그 다음 한 달 있다가 다시 회의를 하는데 싹 다 부처마다 다 그거는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삭제 기능은 다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게 화해라는 게 죄를 면피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들 특히 참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피해자한테서 원인을 대기 보면 제가 너무 답답한 게요. 어느 교육청에서 한번 그랬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요. 그 예방 그 교육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피학생 보고 네가 친구들한테 다가가라. 네 성격을 좀 고쳐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피해자에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당화를 시켜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네가 뭔 잘못이 있니? 사회의 잘못이고 가정교육 문제고 학업 스트레스고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어떻게 보면 저기 보호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해자 인권을 너무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한테 반성할 기회를 뺏어버리더라고요. 반성할 기회를 뺏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건 네 행동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건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책임지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 뒤에 교하고 선도고 애들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낙인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해라는 것도 이건 뭐예요? 피학생이 받아들일 마음이 있을 때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학생이 받아들일 마음은 어떤 거예요? 저 애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내 마음이 풀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기 화해는 용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죠. 용서고 사과와 용서지. 예, 맞아요. 합의는 아니에요. 네네, 합의로 맞아요.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피해는 피해고 거긴 죄가 따르는 거고 다만 그 가해자의 일을 생각해서 처벌을 좀 용서해달라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게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우리 조 회장님이 국회를 대변하신다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떻게 법을 만드시겠어요? 그러면 근절할 수 있는 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첫째 좀 강하게 나간다면은 아이들 저 소년법 강화해야 됩니다. 아이들 무슨 법을? 소년법을 지금 만 14세대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의 보면 사건이 제일 잔혹하면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벗어나요. 그 나이를. 그러니까 애들이 만 14살이니까. 네, 그때까지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로 지금 애들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발육이 좋아져가지고 옛날 중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으로 봐도 될 거 아니에요?
또 지금 그 선거권도 지금 1년 내려갔고 또 1년 더 내려가겠다고 하는데 거길 내려가면 사실은 이쪽도 내려가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은 좀 진짜 특별하게 좀 처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제가 답답한 게 이게 지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들 부모도 교육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교육 안 받으면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게 돼 있어요. 예. 안 받아도 과태료 안 받아요. 돼 있어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런 지금 법들이 보면은 저는 학교에서도 지금 뭐 안 받으면 학교장 과태료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런 건 청구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걸 청구를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뭐 학교장 종결제도 그런 거 다 만드는 건 좋아요. 만드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거를 좀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법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랑 만들어 놓으면서 이거를 시행 안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 사항이 없어요. 처벌 사항이 따라가야죠. 네, 거기 안 했을 경우에는 만약 학교에서도 이거 안 했을 경우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니까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물법이잖아요. 부모도 예.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부모님도 부모가 더 책임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부모에 대한 책임. 그런 것 좀 하고 좀 강하고 그리고 또 하나 대신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전 세계 어디보다 높은 데이기 때문에 그 권한 역할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데 이 책임 부분이 빠져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따님 피해도 결국은 그 가해자 부모는 전혀 네 없어요 피해를 안 그냥. 받은 거죠. 네. 네. 제재를 안 받은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으로 끝낼게요. 이제 20년 하셨는데 앞으로 한 20년 이상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뭐 아직 뭐 잘못인데 뭐 요새 지금 아직 60은 안 되셨죠? 아니요 제 64세요. 아, 벌써 그렇게 되세요? 예. 그래도 요즘 80대까지는 하시니까 이걸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지역별로 다 저기들 하고 이제는 같이 일하는 동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 부모님들이 다 공부까지 다 하시고 정말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같이들 일해 주셔서 이제 든든하게 해가지고 지역별로 하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는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좀 하나씩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제 통합형으로 생기고. 그렇죠. 이렇게 정말 오늘 2시간 반 가까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깨달은 건 첫 번째는 그 피해자 가해자 모두 함께 피해자 가해자 문제 이전에 부모의 문제다. 부모가 이제 같이 우리 어떤 정책이건 해법이건 그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정부의 역할이 정말 큰데 정부가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있고 그런 거 전문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홀도 하지 잘못하고 있고 단견적이고 좀 그런 현장 모르는 그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혼자서 고생하시지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회 전체가 다 함께 그 해법을 찾고 해결해야 되는 그 사회적 문제.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지금 좀 나아진다기보다는 자꾸 다른 방법을 변하고 맞아. 있는 그걸 쫓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